안녕하세요. 한놈만 뺀다 원픽장입니다. 오늘은 2월 5일이고요. 5일 리뷰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는 지금 보신 대로 상승 후 수익 실현 포인트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매수 포인트 진입한 이후에 지금 수익 실현 구간인가 아몰랑 홀딩 구간이냐 계속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거죠. 보시는 대로 솔트룩스가 샘 올트먼 있지만 의료 GPT, 오픈 AI 파트너, 카카오 계열사와 의료용 AI 서비스 개발의 찐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카카오가 지분을 50% 보유한 헬스케어 기업인 파이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용 AI 개발을 함께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딥시크죠. 딥시크 대항마 나올까? 솔트룩스 새로운 루시아 2.5 공개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챗 GPT 대비 최대 2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이 부분이 어쨌든 딥시크의 대항마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죠. 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솔트룩스가 4년 만에 적자 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AI 어플라이언스 또 AI 에이전트 등 AI 제품이 따라 출시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결국은 AI의 기업형 AI 시장이 그동안의 내용들 기대감이라든가 뭐 소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올랐던 부분들이 눌림과 조정과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무르익고 기업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을 유료화시켜서 쓰는데 충분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익화되는 원년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향후 기존에 기대로 올라갔던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실적에 의한 힘이 이제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길고 좀 크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에 대한 우리가 그 포인트를 미래 전망이 2025년이 이전에 있던 솔트룩스의 그 기업 환경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전에 찍었던 영상 잠깐만 볼게요. 내용을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라인이 돌파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아주 신고가로 아주 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49,350원은 아주 한번 강하게 돌파가 되면서 대시세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떤 매매 패턴을 갖는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솔트룩스 일봉인데요.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구간이 있죠. 처음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와서 이 구간 아래로 매수를 나눠서 하면 좋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돌파하죠. 이 구간 돌파가 있었습니다. 돌파가 있었을 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여기에요. 여기 요 구간인데 요 구간부터 다시 한번 아래로 매수 구간이 가고 도래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요 구간에서 강력한 돌파가 일어났죠.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재차 들어온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정리를 하던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그 차트의 흐름에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뭐 이거를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고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 칩시다. 그리고 어떻게 매수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돌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내가 일정 부분은 무조건 수익을 챙기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을 챙기는 건 선이다. 그래야 내가 이 구간을 길게 더 보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종목을 내가 지배하면서
종목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구간에서 하면 이런 구간이 들어오면 재차 손절을 나가거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이렇게 간다 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잘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물론 뭐 한번 밑에서부터 쭉 잡고 갔더니 내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더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한번 잘못 물리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매매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 종목이 이전에 그 골짜기가 있을 거란 산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산이란 부분을 어떻게 형성을 했는지, 또 이제 들어와서 다시 돌파하는 이 산이, 새롭게 만들어질 산이 이 산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나 힘을 갖춘 건지,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따 월봉으로 보겠지만은 월봉의 산을 이 부분이 이제 소문이나 뭐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산이 어쨌든지 간에 그게 단기간에 실현이 안 되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격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실질적인 모습이 실적이나 아니면 가시화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여기를 돌파하는 영역이 언젠가 나올 텐데, 이 돌파하는 영역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의 판단은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눌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공략해야 내가 조금 더 눌리더라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 부분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매매의 포인트는 뭐냐면,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 오면 일정 부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매매 포인트로 들어오면 이때 다시 또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수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솔트룩스를 기존의 이 산보다 돌파될 걸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지분을 다 정리하고 나가면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 놓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매매에 있어서 내 스스로의 스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 모르겠으면 일단 수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하고, 아니면 모르겠으면 다 정리해버려라. 왜냐, 주식시장에는 종목이 많습니다. 종목이 무궁무진해요. 꼭 이 종목이 아니라도 어떤 종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솔트룩스 같이 좋은 종목의 흐름을 우리가 잡아내기는 게 쉽진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꼭 이 종목이 아니라도 되는 겁니다. 내가 종목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일단 제가 훈계를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뭐예요? 우리가 매수한 지점이 여기죠. 요 날입니다. 그럼 요 날이 지나고 보면 최저가잖아요. 최저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큼? 60%입니다. 60%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어떤 정책을 취할 거냐는 거죠.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 만약에 여기 샀으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20%건 30%건 이런 나오는 영역이 오면 저는 1분 정리합니다.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합니다. 이게 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요 구간에서의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요 구간을 돌파했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음봉 두 개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걸 버텨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 구간에 흔들릴 게 없죠. 왜? 이미 챙겨놨잖아요, 조금. 그리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전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 아래는 또 다시 매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차라리 내려오면 추가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일정 부분 수익시켰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갈 수 있는 걸 지켜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냐, 지속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냐, 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실게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보시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죠? 2023년 말부터 시작된 2024년까지 이 구간. 소문과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구간이 눌림을 줬단 말입니다. 눌림을 주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겠어요? 첫 번째 걸리는 구간이 여기겠죠. 3만 얼마입니까 이게?
35,000원이 넘어가는 구간. 그죠? 그럼 35,000원에 가까워올수록 여기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겠죠. 그죠? 물량에 대한 저항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49,350원 우리가 넘어가는 걸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구간에서 굳이 얘가 강하게 해서 한 방에 돌파할 거다라는 걸 기대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요 구간 근처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맞다고 보냐면 일봉상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고 쳐도 언젠가 그 라인은 다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눌림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일봉상에 봤을 때, 흐름상 봤을 때 마지막에 눌림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눌림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죠. 마지막에 눌림이. 그러면 제가 다시 주봉이나 요걸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입니다. 35,000원을 넘어서는 요 구간. 요 구간은 일단 강력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 뚫을까요? 이렇게 강하게 뚫는 방법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49,350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35,000원 부근에서 내가 지금 뭐 수익 실현을 해버리면 나는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가능성은 확률이 낮아요. 낮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낮은 확률에 기대를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낮은 확률에 기대할 거라 그러면 처음에 그렇죠? 매수했던 부분이나 눌림에서 매수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손도 대지 말아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해보시면 어떤 종목은 물론 뭐 대박도 나고 좋기도 하겠죠. 잘 잡았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눌리는 과정이나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손절을 하거나 작은 수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을 중점으로 해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눌림을 주고 다시 가든가,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든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좀 깊게 눌림을 한번 주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올리고 눌림에서 가든가, 그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가든가, 세 가지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봉 패턴으로 봐서 제가 눌림이 한 번 더 남았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눌려서 한번 가줄 건가, 그죠?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눌려서 한번 가줄 건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깊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줄 건가? 이 부분이에요.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어느 패턴이 됐든지 간에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35,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 이 구간은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충분히 매수 구간을 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올라오는 선들이 있죠. 올라온 선들이 쭉 올라와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그럽니까? 어쨌든 정배열로 가려고 하잖아요. 정배열로. 그죠?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 이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21선까지 200이나 241선을 돌파해서 올라오면 완전히 정배열이 갑니다. 그럼 정배열이 가는 구간이 돌았으면 얘는 갑자기 폭등을 할까요? 아니에요. 눌림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눌림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5,000원 라인 부분에서는 일단 가까워질수록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좋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을 이용해서 또 한번 잡아보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60% 가까이 수익이 나신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기분 좋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의 눌림은 또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트룩스에 대한 내용에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습니다. 뭐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내가 좀 장을 쉽게 하고 또 장을 대할 때 내가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고 수익 챙기는 거에 대한 그 기분이 수익 챙기는 거에 대한 내가 그 버릇이 습관이 들이는 거고 그 부분을 내가 트레이딩을 잘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얘기해준 대로 홀딩하고 뭐 하는 것만 한다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어떻게 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매매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뭐
메일로 상담을 보내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방에 들어가고 뭐 한 방에 올라가고 뭐 그러고 뭐 정리를 못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볼 때마다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무한 매수와 또 올라갔을 때 정 모르겠으면 수익 실현을 하라는 쪽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60%가 올라왔어요. 지금도 뭐 메일 보낸 걸 보이면 아, 저 더 들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안해 죽겠어요. 60%가 올라가도 불안해요. 그런 분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매매를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어쨌든지 간에 내가 나눠서 들어가고 또 들어간 부분에서 수익이 좀 2, 30% 나면 일정 부분 덜어내시고 또 올라갔을 때 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를 스스로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모르겠으면 제가 그려드린 시나리오를 잘 참조를 하셔서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솔트룩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